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시죠? 이번 시간에 또 독해하고 문법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잘 하고 계신가요? 몇몇 보니까 한 2명, 3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안 올린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쌍욕을 좀 들을 건데요.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여러분들 능률이고요. 능률에서 나온 1316 팬클럽 문법의 3권 이 책의 수업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독해도 좋습니다만 문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문법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독해를요, 184번은 살짝 볼 거고, 184번에서부터 188번까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84번은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184번은 한번 볼 거고요. 그보다도 188번까지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고 정답을 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번까지요. 근데 문제 풀 때 그냥 풀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사전으로 모르는 단어 검색을 하시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고 왔죠? 잠깐 멈추고 풀고 오시고 그 다음에 184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번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길어, 너무 길다.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되게 길죠. 몇 줄이나 됩니까? 4줄 정도가 되죠. 자,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동사를 잘 찾으면서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잘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 더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4줄이나 되면서. 그러면 진짜 동사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동사가 뭔가요? 다시 읽어보면 자, 그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기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동사가 되는 거고 기브는요 사형식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준다, 주어는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라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겠죠. 이것을 좀 따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구자들, 여기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자, 이만큼의 중학생들에게 어디에 있는 중학생들이에요? 펜실베니아 학교 지역에 있는 542명의 중학생들에게. 자, 명사 나오고 뒤에 전치사 명사 붙으면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게 되면 괄호로 묶고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연구자들이긴 연구자들인데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근데 무슨 학생들이냐면 이 학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뭐를 주었냐면 자, 테스트지를 주었대요. 테스트지, 평가 테스트지를 주었답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도 또 괄호를 묶을 수가 있는데 꾸며주는 부분이죠. 뭐뭐 할 이렇게 되는 거죠. 리뷰할 테스트지를 주었습니다. 자, 뭐를 리뷰를 하냐면 그래마, 문법을, 그렇죠? 문법을 리뷰할 테스트 어세스먼트를 그 평가지를 학생들에게 주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여기에 동사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선생님 딱 이해가 되는데 all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had been taught 여기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 거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많이들 배웠잖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뭐가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평가지를 주었는데 무슨 문법이냐면
그 연구의 모든 학생들이 had been taught 배웠었던, 가르쳐줬었던, 그렇죠? 학생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 비인 PP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르쳐줬었던 그 문법들을 평가할 텍스트지가 제공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이 길 때도 쫄지 말고 동사를 좀 잘 잡아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랬을 때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좀 이렇게 은어를 쓰는 애들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은어는 요새 뭐 이런 거를 많이 쓴다며. 차차 뭐 이런 거 도망가 이런 거를 많이 쓴다며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쓰죠. 선생님 수업의 특징인데 이제 노잼이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 잘 봐봐.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거 tomorrow,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이란 뜻입니다. See you tomorrow 할 때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약자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something의 약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somebody, someone의 약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great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약자가 되는 거죠. laugh out loud, 크게 웃자, 크게 웃는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롤 아니에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이걸 롤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language adaptation, 언어 적응, 이게 언어 적응이 그냥 언어에 적응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약어,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들 중에서 은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그 문법 테스트 점수가 거지 같았다, 형편없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문법 테스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를 제공을 했다. 그랬더니 이런 거와 같은 은어, 약어, 즉 language adaptation이라고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은어를 쓰는 아이들의 평가 점수가 개떡같았다, 거지 같았대요. 잘 안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답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이 답이라고 했었죠? 자, formal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formal? 이거요? 이전에 라고 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는요 formal가 되는 거죠. formal은 이전에, 뭐 prior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formal가 아니라 formal이죠. formal. 이거는 공식적인 격식을 갖춘 이런 말이죠. 격식을 갖춘 언어가 아니라 뭐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약어, 은어의 빈번한 사용, 텍스트 메시지에서 은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leads to 뭐로 이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문법 스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좋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 얘네 새끼리가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본문에서 language adaptation이 이 은어를 사용하는 거였으니까 그거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의 문법 스킬이 lower가 된다, exercising 된다, 연습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arpening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sharpen이 뭡니까? sharp. 자,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sharp 뜻은 뾰족한이죠. 형용사나 명사에다가요, 여러분들 앞이나 뒤에 이렇게 en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그러면 동사가 됩니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지? short, 이게 짧은인데 이렇게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shorten, 짧게 하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large가 큰인데 enlarge 그러면 확장시키다, 크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어떤 거는 뒤에 붙고 어떤 거는 앞에 붙어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 그냥 단어별로 그렇게 좀 외워주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sharp, 뾰족하다, 뾰족한인데 en이 붙었잖아. 뾰족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뾰족하게 하다.
그러면 뭐 ing가 붙을 수 있고 ed도 붙을 수 있겠죠. 왜? en이 붙은 이 말은 이제 동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sharpening의 뜻이 뭐냐? 날카롭게 하다라는 게 뜻이 뭐냐? 아이들의 문법 스킬을 날카롭게 해준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문법 기술을 떨어뜨려 준다예요? 아니면은 다듬어주고 더 발전시켜 준답니까? 발전시켜 준다가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이 살짝 들어갔습니다만 날카롭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발전시킨다가 되는 겁니다. 자, 힌덜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초콜릿이라고요? 킨더조이야? 자, 힌더는요 방해하다죠. 방해하다. 그리고 디클라인 모를 수 있습니다. 디클라인요. 애들이 또 이제 디클라인을 이게 잘 모르더라고. 디클라인이요. 디클라인 아는 사람? 선생님 저요. 뭔데? 내리막이요. 맞아. 내리막도 맞아요. 내리막. 그러니까 내리막의 경사도 디클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요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다도 좋아요. 내려가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디클라이닝의 뜻이 내려가다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죠. 물론 앞에 거랑 맞는 것은 답이 당연히 1번이 되는데, 자 내려가다 내리막도 있습니다만 디클라인이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거절하다 이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디클라인이 여러분들. 그리고 뭐 거절하다 아니면 또 털 무슨 전치사까지 써서 거절하다 하는지 또 모르지. turn down 이것도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국어는 그래도 한글이잖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험은 좀 접근이 쉬울 텐데 영어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또 외국 언어이다 보니까 그 언어의 기초가 되는 이 단어적인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는 느낌이나 또 동의어나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알아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왜 알려주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러면 시험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안 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암기까지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뭘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또 빨리 한번 가볼게요. 문제 여러분들이 다 푸신 거 맞나요? 다 푸신 거 맞나요? 자, 얘를 한번 보자. 얘를 한번 봅시다. 그래요. 자, 빨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영어 읽기. 영어 읽기. 자, 영어 읽기. 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영어를 읽은 다음에 그냥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까지 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영어 문장 있잖아요? 영어 문장. 영어 문장. 이거를 이제 해석을 거치고, 해석을 거친다는 것은 이걸 한글로 좀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단어도 찾고, 막 끊고, 묶고, 끊어읽기 같은 것도 하고, 묶고, 이런 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수준이 낮을 때에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그 한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수준이 영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장을 보고서 바로 이해가 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뭐라고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떠오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 해석에 얽매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그냥 읽고서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장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한 문장을 읽고 아 뭐뭐라고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쉬운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머릿속에서 요약이 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고력인데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을 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작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는 것이 메타인지인데, 아무튼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People and animals eat basically the same food. 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 저 되실 겁니다. 이 정도는요. 뭐라고? 사람들하고 동물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거 이해 잘한 거예요. 막 해석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사람하고 동물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럼 머릿속에도 떠올라야 돼. 인간 그리고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 똑같을 때가 있지. 떠오르는구나. The only difference is the way we prepare meals. 근데 다른 점은 방법이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르네. 그럼 그러셨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먹는 음식은 다른데 다른 점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 바로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단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문법적으로는 이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동사 목적어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뭐 how가 생략된 거긴 하지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이것도 명사 꾸미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목적어를 하는 뭐 이렇게요. 하지만 what makes us that special? 하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무엇이 만드나, 우리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드나. 인간이 스페셜하다고? 이거 맞습니다. 인간이 스페셜하다고? 우리 인간들이 스페셜하다고? 무엇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까? 음식 얘기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특별하단다. 뭐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까? 자, 하버드 프로페서인 리처드 워링햄은 thinks he knows the answer. 그가 답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별로 안 중요하죠. 이제 답 나오겠네. 뭐가 인간들을 특별하게 만들까? 그리고 답을 주겠다고? 답을 말해주겠다고? He argues that, 그는 주장합니다. Heated food are what allowed our ancestors to grow bigger brains and evolve into the intelligent creatures we are today. 자, 이런 거 보면 쫄리죠? 괜히 쫄리지. 왜요? 문장 구조가 어렵잖아. 문장 구조가 어렵긴 하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인정. 이런 것들은 이제 요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은요, 이 해석의 단계를 건너뛰고 영어 문장에서 바로 이해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는 주장합니다. 뭐가 뭐뭐라는 것을 가열된 음식들이 이다. 뭐냐면 what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허락하는 것, 허락을 해주는 것. 누구를 허락합니까? 조상들을 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2번은요, 이볼브, 진화한대. into는 뭐뭐로잖아요. 뭐로 진화하냐면 the intelligent creatures, 그러면 지능이 있는 생물체로 진화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근데 여기도 명사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명사다음에 주어 동사. 즉 우리가 현재 뭐뭐인 그러한 생명체, 지능적인 생명체로 발전시켜 준 것이다. 자, 너무 여기에서 이제 막 끊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해석하고 끊고 뭐 문법 좀 봐드렸잖아요. 그럼 이해하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열된 음식이 뭐뭐 했던 것입니다. 가열된 음식이 뭐뭐를 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이래. 우리 조상들이 더 큰 뇌를 가지도록 해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열된 음식이 또 우리 조상들을 이 지능 있는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해준 거래요. 오늘날의 이것처럼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열된 음식.
가열된 음식이 그 뇌를 더 크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지능이 있도록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이 써주긴 써줬죠. 수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한 거랑 맞춰봐야지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늘 12월 31일이야. 내일이면 2021년 한 살 더 먹습니다. 미쳤죠? 시간 너무 빠릅니다.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이 문장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Cooking was crucial to human evolution. 여기서 잠깐 좀 끊으시고요. 요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 뭐에게? 인간의 이 진화에게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뭘까요? 쿠킹이죠. 이것도 너네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요리하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를 much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음식을 요리해서 먹으면 그것은 음식 요리하는 것은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죠? 소화 더 잘되게 만들죠? 컴마 동사인지 뭐뭐 하면서 잖아요. 이것도 많이 배웠죠? 뭐뭐 컴마 동사인지 뭐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에너지의 양을 우리 몸이 뽑아내는 뭐로부터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되셨죠? 되셨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에너지의 양이에요. 근데 뭐 하는 에너지의 양이냐면 우리가 뽑아냈던 뭐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먹은 거로부터. 우리가 먹은 거로부터 에너지를 축출하는, 그러니까 몸이 축출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양을 또 증가시키면서.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법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증가시키면서 에너지의 양을. 무슨 에너지의 양이냐면 우리의 몸이 축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렇죠?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라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만 나오면. 그렇죠? 근데 뭐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먹은 거로부터 우리가 축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면서. 그래서 그는 또 결론 짓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인간들은 became better able to think, 더 잘 생각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벽을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ultimately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남자들이 맨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궁극기, 뭐 필살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끝내,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침내, 끝내, 결과적으로 인간들 humans eating food were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럴까요 혹시? 자, 명사 나오고 ing 나오면 또 뭐뭐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은 뭐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 까먹으셨나요? 자, 그래서 음식을 가열하는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urvive,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번식할 확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pass on cooking techniques, 쿠킹 기술을 또 패스,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along with 뭐와 함께 the physical evolutionary changes, 그 신체적인 진화적인 이 변화, 그게 뭐냐면 더 커다란 뇌 이런 것들과 함께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피지컬 뜻이 뭡니까? 피지컬 물리적인 신체의 신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 반대말은 psychological, 정신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말이 physical, 물리적인. 몸도 만질 수 있잖아. 사물도 만질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physic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인간은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는다? 요리를 해서 먹는다. 가열을 해서 먹는다. 이러면 뇌의 용량도 더 커지고 지능도 더 높아진다. 이게 동물들하고 인간들이 다른 차이점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었죠.
There is a theory. theory가 뭡니까? 이론이죠. 이론이 있습니다. that 뭐라는 이론인가요? 뭐뭐 food, 그렇죠? 음식을 뭐뭐 하는 아니면 무슨 음식은 has made 만들었습니다. 진화적인 기여를 만들었습니다. 기여는요 항상 to를 써서 뭐뭐에게 기여하다. 인간의 발전 어떻게 함으로써 improving human 뭐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발전에 진화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식은 어떻게 된 음식입니까? 인스턴트 푸드인가요? 프로즌 푸드인가요? 쿡드 푸드인가요? 올가닉인가요? 촉드인가요? 또 촉드도 모르지. 올가닉도 모를 수 있네요. 올가닉은 유기농, 즉 페스티사이드,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르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죠. 촉드는요 뭐뭐 되어진인데 촉이 잘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잘게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동화해놓고 촉촉촉촉촉 이렇게 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쿡드 푸드가 되는 거죠. 그쵸? 요리되어진 음식은요 인간의 뭐를 발전시키면서 지능을 발전시키면서 답은 3번이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security는 뭡니까? 안정성이겠죠? habitat은 뭔가요? 습관.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것은 habit이죠. 습관은 habit.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영어에서 짜증나는 거죠. 이거는 습관이고요. habitat은요 서식지. 서식지가 됩니다. 서식지는 C로 시작하는 단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콜로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로 넘어가자. 되게 빨리 할게요. 이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이 짧으니까? 글이 짧으니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것도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에서 세라 프레스맨 그리고 셸돈 코헨은 연구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스를 연구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에다가 써놓죠. 자서전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자서전이 또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자서전.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책으로 수필 형식으로 쓴 것을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연구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를요. 근데 어떻게 되어진? 자, 명사 뒤에 pp 나오게 되면 또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Written by study participants, including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나 시인들이나 그리고 소설가들을 포함을 한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쓰여진 자서전들을 이 사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셌습니다. 동사를 듣네요. 그들은 세었습니다. 숫자, 개수를 세었다. 더 number 그러면 개수가 되는 거죠. of relational words를 세봤습니다. relational words를요. 이게 비유적인 또 언어이기 때문에 뭐지? 관계 단어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해석해봐도 관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해석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즉 관계 단어가 뭐지? 관계 단어? 이거를 세봤다고 그러는데 관계 단어가 뭐지? 뒤에 나오니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 단어가 뭔지. 자, 근데 뭐냐면 that people used, 사람들이 사용했던 in their autobiographies, 그들의 자서전에서 사용했던 이 관계 단어를 연구자들은 세어봤습니다. 근데 무슨 단어들이냐면 words like 뭐 같은 단어들이냐면 father, brother, sister, as well as 또한 뭐 pronouns, 대명사 like we. pronouns 이거 대명사거든요. 선생님 발음 아닌가요? 발음은 pronunciation이고 pronoun은요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we 같은 거 대명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mother, father, 이 brother, sister, we 이렇게 다 뭡니까? 바로 관계 단어죠. 관계 단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들은 been proved 증명했습니다. 뭐를요? 연결성을요. between 뭐랑 뭐 사이에서의 연결성이요. 자, between도 나오면 너무 뻔하지. 얘들아, between이 뭐니? 뭐뭐 사이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사이에서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 개들 사이에서니까 A 다음에 회사 and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between A and B 사이에서 between 자가 보이면 and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and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잘 따라하고 있나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 자서전을 쓴 사람들을 초대를 했고 그들이 쓴 자서전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 단어들이 나왔는지 이 연구자들, 실험자들이 그 자서전 안에 들어가져 있는 관계 단어를 세어봤다. 이 관계 단어는 당연히 누가 쓴 건가요? 그 자서전 안에서 이 책을 쓴 그 전문가들이 이 관계 단어를 사용을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관계 단어라 함은 이렇게 정말로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자들이 프레스만하고 코헨은 증명했습니다. 연관성을 뭐랑 뭐 사이의 연관성이냐면 how often people use relational words 그 관계성의 단어를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했는지랑 how long they lived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는지의 관계성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frequency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그 관계 단어를 사용을 했는지랑 얼마나 그들이 오래 살았는지 라이프 스팬을 이게 수명인데 이 두 개끼리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They found that 그 실험자들은 찾아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찾아냈냐면 the author는요 이 자서전을 쓴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자서전에서 관계 단어를 좀 사용했을 텐데 그 책을 쓴 사람들 who heavily mentioned social roles in their social stories lived on average 평균적으로 5 years longer 더 오래 살았습니다. than 뭐보다요? those who did not 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작가들인데요. heavily 되게 무겁게가 아니고 많이 언급했던 뭐를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언급했던 아 갑자기 선생님 사회적인 역할이 또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인 역할이 뭡니까? relational world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관계 단어를 자신의 책에서 많이 언급한 그렇죠 라이프 스토리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자서전이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계 단어를 더 많이 언급을 했던 사람들은 5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요? 이것도 author가 되는 거죠. 근데 who did not 여기서 생략된 말은요? 이렇게 mention 이하가 생략이 된 거죠. 그들의 자서전에서 관계 단어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언급했던 사람들이 5년 더 많이 살았다. 그래서 관계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사람들의 수명이 더 어땠다? 길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선생님 왜요? 왜 관계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 그 사람들의 수명이 높아져요? 나도 모르지. 선생님이 그거 모르면 돼요? 나 영어 선생님이잖아. 내가 연구자냐? 과학자냐? 그럼 선생님은 그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아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 이유는 안 나왔어. 이유는 나오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딱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 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뭡니까? 그냥 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거잖아요. 이유는 당연히 안 들었죠. 이렇게 짧은 글에서 어떻게 이유까지 말해주니까. 실험을 해봤더니 자신의 자서전에 이 관계성의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길었더라. 끝! 이거예요. 왠지는 나도 몰라.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또 빨리 맞출게요. 자, 하나의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frequency 그러면 빈번함 of using words about. 자, 뭐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빈번성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수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수명은요, 한 사람의 생명의 랭스일까요? 퀄리티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퀄리티는 품질이고요. 랭스는요, long에서 파생이 된 거죠. long의 명사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삶의 길이, 그게 바로 수명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얘들아, 187번의 답은, 아싸 이러죠. 187번의 답은 1번이에요. 18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아,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왜 하냐면 선생님이 기억이 난다. 187번. 답 말하면 안 됐었는데. 답 말하면 안 됐었는데. 선생님이 예전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을 때 그때 이 글을 같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었었는데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랬던 애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187하고 188번이 이제 어려운 글만 남았어요. 조금 지치죠,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빨리 볼게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해요? 그렇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 말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읽은 문장을요. On a Sunday evening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일요일 저녁에 We were driving, 우리는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프린스톤으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프린스톤 몰라요. 그럼 너는 뉴욕은 알잖아. 그럼 뉴욕 도시에서 뭐 하늘나라로 갔겠니? 다른 도시가 됐겠죠.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 as 뭐예요? 아직도 모릅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말이죠. 뭐뭐로서는 아닙니다. 뭐뭐로서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이 as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as a mom, 엄마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자, 아무튼요, 다시 까먹었잖아. 딴소리 하면 까먹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일요일 밤에 우리가 뉴욕에서 다른 도시로 운전하는 중이었다. as 뭐뭐 하면서 as we had been doing every week for a long time. 뭐뭐 한 것처럼 뭐뭐 한 것대로 as we had been doing every week for a long time.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안 됐을 수가 있겠네. 왜 해석이 좀 안 됐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 doing이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동사가 뭡니까? 영상 찍으면서 별걸 다 한다. 자, 대동사가 뭡니까?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 크게 쓰면 대명사야? 영우 막 이렇게 쓰면 대명사예요? 이 영우 서영우 이렇게 쓰면? 아니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거잖아. 그러면 대동사도요,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서 쓰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뭐 했었던 것처럼 as we had been doing every week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매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뉴욕시티에서 프린스톤을 그거를 매주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거를 또 어느 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e saw an unusual sight. 그냥 영어 안 읽을게. 괜히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불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불 위에 있는 자동차면요, 불 붙어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by the side of the road, 길 옆에, 여기서 by는요 옆에죠. 길 옆에 불 타고 있는 자동차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도달을 했을 때 reach는요 to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똑같은 지점에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도로에 똑같은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 일요일에 도착을 했을 때 또 다른
야,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해석만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뭘 쓰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불에 탄 자동차를 봤었다. 그거가 어떤 광경이었다? 되게 이상한 광경이었다. 이상하기보다는 기괴한 게 아니라 놀라운 광경이었다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똑같은 도로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또 다른 자동차가 그곳에서 불타는 중이었다. 뭔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붙잡고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옆에서 불타고 있었어. 그걸 봤을 때는 뭐야 자동차 불타고 있어. 어떻게 놀라운 기분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요일에 또 다른 차가 또 다른 하나의 차가 거기서 불타는 중이었습니다. But this time 하지만 이번에는 we found that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We were less surprised 우리가 덜 놀랐다라는 것을요. 그 두 번째 상황에서 뭐보다요? 우리가 첫 번째 상황에서 그랬었던 것보다 두 번째 불타고 있는 차를 봤을 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덜 놀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 항상 글을 이해를 하라는 것은 이 글을 이해하라는 거잖아. 이 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차가 불타고 있는 거 보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봤었던 불타는 차를 봤어도 깜짝 놀랐을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주에 갔을 때에도 차가 불타고 있으면 또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니네 얘기잖아. 니네 생각이잖아. 우리는 항상 뭘 요구받아요? 이 글을 읽고 여기서 나타난 내용을 고르세요를 요구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지언정 둘 다 놀랄지언정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땠대요? 처음에 자동차가 불타고 있는 거를 보면 아우 마음 아프다. 그러면 개깜놀 진짜 엄청 놀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차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놀란다 그랬어요? 덜 놀란다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덜 놀란다고요. 첫 번째 상황보다. 그쵸? 덜 놀래 덜. 덜 놀래. 그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자, this was 이번에 이것은 즉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장소이다. Where cars catch fire. 그러니까 자동차가 불에 타는 그냥 장소가 된 거다. 자동차가 불에 타는 장소가 된 거다. 이것도 살짝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 당연. 선생님 당연할 수 있나요? 아니 예측이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거. 그쵸? 지난주에도 그 일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봤을 때에도 지난주에도 불 탔었으니까 또 불이 탔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뭐 평범한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덜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러한 심리가 그 주인공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덜 놀랐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Because the same kind of accident occurred again.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we were kind of prepared to see it. 우리는 꽤나 뭐가 된 거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당연하고 예측된 거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라니까요. 마음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졌다. 이거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서 본 거잖아. 예상도 못하고서 깜짝 놀라면서 불에 탄 자동차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여기 지나갈 때 또 불에 탄 자동차를 본다면 지난주에도 본 거랑 또 똑같이 불에 타고 있구나. 물론 놀라긴 놀랄 텐데 첫 번째 본 것보다는 덜 놀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블라블라 would say kind of accident. 다시 이런 게 나오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서 막 단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 막 여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찾을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단수가 되게 낮은 거고 문제의 난이도가 쉬울 때는 맞출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이런 단어가 좀 되게 다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same kind of accident가 있고 same kind accident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답이 있겠지. 이게 통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정도까지만 통용이 되고 나중부터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 다시 또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는 것의 놀라움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줄여준다. 덜 놀래도록 해준다. 줄인다. 덜 놀랜다. 그럼 또 웃기죠? 아니 선생님 영어인데 저희가 영어 배우고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자꾸 한글로 쓰세요? 내가 말했잖아. 이해라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해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해는요 한글로 해도 돼요. 영어 지문을 읽고 영어로 떠오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는요 한글의 범위에서 하셔도 돼요. 왜 한글이 이해가 더 편하잖아. 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를 보고 그거를요 한글 혹은요 그림이요. 한글이 안 떠오르면 그냥 그림이 떠올라도 더 좋아요. 그림만 떠올라도 됩니다. 안 그러니까요. 이런 문장 있으면 그냥 영어 보면서 여러분들 그림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영어 보면서 그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상대방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떠오르면 끝이라고요. 그냥 끝. 아시죠? 이거를 굳이 얘는 주어니까는 얘는 나는으로 하고 이거는 사랑한다 뭐 그녀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그래서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내용 이렇게 가시면서 완전 엉망진창 시궁창이 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덜 놀래게 한다. 덜 놀래게 한다고요. 근데 놀랬다라는 부분이 서프라이즈가 여기 있으니까 덜자만 살아남으면서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놀라움이 줄어들게 된다. 1번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를 또 빨리 한번 해보지 않고요. 그냥 187번만 하고 188번은요. 답이 4번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는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해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고 필기도 하고 하셨겠죠. 이 내용만 찍어서 다음날 내일이죠. 내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까지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영상이 상당히 필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정말 너무너무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한다고 해도 이게 1탄, 2탄 이렇게 막 영상 2개씩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넘어요. 문법이. 근데 마지막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문법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